야당의 국회의원도 몰려갔고요. 인권위의 직원과 시민단체, 아니 인권위 회의 맡겠다고 전난리가 났어요. 좌파들의 행동을 보면 뭐 내로남불이 뭔지를 여실히 보이지 않습니까? 인권위의 회의를 막으면서 파행에 이르게 한다면 이게 정의로운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50%까지 치솟을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다들 비웃었는데요. 이러다가 이번 주에 바로 50%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다들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인권위, 여러분 인권위 소식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인권위가 원래 오늘 3시, 13일 3시에 바로 인권위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상황 실시간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도 역시 상상치 못할 신의 한 수를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부 기밀 경찰에 누설하던 경호처 3급 직원이 고발되었습니다. 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잡혔습니다. 네, 일단 우리 PD님 저기 인권위 소식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인권위가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아이고 정준길 변호사님 소개 안 됐네요. 법무법인의 정준길 변호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급해가지고 네, 지금. 반갑습니다. 오늘 아시아투데이에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인권을 지키는 유일한 희망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하나 썼습니다. 관심 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인권위 회의가 3시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직원 시민단체의 저지로 파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공무집행방해 아닙니까, 여러분?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 인권위 3시에 회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더 기가 막힌 건요, 여러분. 야당의 국회의원도 몰려갔고요. 인권위의 직원과 시민단체,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집회. 아니, 인권위 회의 맡겠다고 전난리가 났어요.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좌파들의 행동을 보면 뭐 내로남불이 뭔지를 여실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체포영장 관련해서 체포영장 하는데 그거 막으면은 공무집행 방해야, 라면서 얼마나 지금 겁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그쵸? 준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회의도 못하게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든지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업무방해죄 소정의 업무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건 뭐라 그래요? 막는 것이 자기네들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의사결정을 하려는, 회의를 하려고 하는 인권위를 만드는 것은 자기네들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 정준길 변호사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인권이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헌법기관이에요. 인권위가 원래 국가기관 아닌가요, 정 변호사님? 국가기관이죠. 뭐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헌법에 나와 있는 기관을 보통 우리가 헌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헌법에는 지금 뭐 딱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뭐 헌법기관이나 다름없는, 그래서 아마 향후에 헌법이 개정되면 국가인권위원회를 아마 헌법기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저 회의를 막으면서 파행에 이르게 한다면 이게 과연 정의로운 건가요? 절대 정의롭지 않죠. 자, PD님, 우리 여기 화면에 네이버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네이버로 검색하겠습니다. 인권위로 검색해주세요. 인권위로. 자, 인권위로 검색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최신 뉴스로 지금 최신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기사 중에서 최신으로 누르겠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인권위 공무원들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의 분노와 부끄러움. 자, 이제 자 다시 읽어주세요. 윤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의 분노와 부끄러움. 참 이상하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권위원회에 있는 공무원들이요. 위원장한테 분노하면서 윤석열을 보호하느냐, 아니 너희가 그러면 동조하느냐 이러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자, 그 다음 기사 보세요. 헌법학자들이 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안건 제고해야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더 신기해요. 아니, 헌법학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한번 열어보세요. 도대체 몇 명이나. 헌법학자 숫자 한번 열어주세요. 기사 밑에 한번 좀 올려보십시오. 숫자가 몇 명이나 되나 거기.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 13일. 그렇죠? 이름을 벌써 들어보면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 벌써 좌파 냄새가 확 나잖아요.
좌파 일부 헌법학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기사 제목을 헌법학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좌파 헌법학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더 웃긴 거 보여드릴까요? 32번 기사 한번 보여봐 주세요. 32번 기사. 인권 연구자 656명이 인권위원회 내란죄 피의자 권리 비호 안창호 사퇴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권 연구자 656명이래요. 정 변호사님. 그건 또 어느 모임이에요? 32번 기사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 연구자 656명. 인권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 656명이 안창호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말입니다. 한국인권학회와 인권법학회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인권 연구자들이라고 하면서 656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다 넣고 말씀드리는데 이거 전수조사해 보면요. 656명 중에 상당수는 오늘 이런 자진 사퇴 촉구를 했는지도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권위 뉴스는 조금 이따가 소개를 다시 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뉴스는 지금까지는 방어권 보장 안건 올린 전원이 직원 시민단체 저지로 파행되고 있다. 회의가 못 열리고 있다. 오늘 13일날 회의 열리는 거 저희가 기대를 좀 했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13일날 회의에 어떤 의미 있는 내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었습니까, 정 변호사님? 예, 뭐 제가 오늘 쓴 논평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들은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내란 동조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 선전전을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형사 및 탄핵 재판 과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방어권 최대한 보장돼야죠. 그러니까 180일 이내에 판결을 탄핵 재판을 선고하게 돼 있으니까 서두를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적어도 180일 정도까지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심판기관에 구애받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하라. 뭐가 틀린 얘기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계엄 선포가의 요건이 구비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탄핵소추에서 뭐 내란법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걸 제대로 판단을 하려고 하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차라리 정지해라. 형사재판 형사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려면 그렇게 권유하려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을 인권위에서 오늘 3시에 회의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회의를 지금 못하게 하는 건데 조금 들어오는 사실 더 지켜보고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인권위 중대결단 임박으로 제목을 했고요. 네네. 또 이제 첫 번째 뉴스로는 네. 일단 내부 기밀 경찰에 누설한 경호처 3급 직원 고발 방침 뉴스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정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첩 잡았네.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이 그래도 간첩은 아니죠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요 제가 여기서 말한 간첩이라는 의미는 딴 게 아니라 내 쪽에 있는 정보를 다른 데 주면은 그거는 뭐 세작 간첩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했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하는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에 있는 경호처의 내부 기밀을 경찰에 누설하는 거. 자,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자, 경호처에 상급 직원이 있는데요. 지금 대기 발령이 났어요. 근데 대기 발령이 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의 무력 사용 지시가 있었다. 김성훈 경호처 처장의 중하기 중무장 무장 지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반발을 하니까 대기 발령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대통령께서 무력 사용 지시가 있었다. 김성훈 경호청 차장이 중하기 무장 지시에 반발을 해서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랬더니 대기 발령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실은 뭐냐? 그죠? 경호보안 누설이라는 거예요. 경호보안 누설. 최근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서 내부 보안사항을 누설한 사람을 A부장이라고 찾고 확인한 결과 A부장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대기 발령이 났는데 이자가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할 때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경호보안 누설을 해서 대기 발령 난 게 아니라 대통령 무력 사용 지시 얘기를 했다. 그 다음 김성훈 차장이 무장 지시하는 거 반발해서 야 김 차장 너 그만둬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대기 발령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뭐 윤모 국회의원부터 시작해갖고 민주당 애들이 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쵸?
이 A라는 부장이 한 말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이 그냥 진실이라고 믿고 막 공격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히 볼 건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거 여러분이 기다리신 뉴스니까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요, 2년 7개월 만에 최고 지지율을 찍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참 슬픈 얘기지만 오히려 그 전보다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네. 뭐 한동안 20몇 프로 정도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네네. 자, 그러는데 지금 지지율이 처음에 지난주에, 이번 주 말고요, 지난주에 나왔을 때 40%였죠. 40%.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거 조작이다, 저거 엉터리다, 저거 거짓말이다고 했는데요. 뭐 고발한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우리 아시아투데이에 뭐 누구 고발당하신 분 계십니까? 범죄 고문인 정준기를 찾아오십시오. 네, 결국 어떻습니까? 지금 이 지지율 이번 주 더 올랐죠. 예, 근데 요번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문제 삼았는데 질문 사항이 좀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정말 드라이하게 만들었고요. 질문 사항도 딱 3개만 했고 그랬는데 40%에서 46%로 올랐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은요, 지금 지지율이 왜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물어봐요. 지지율이 왜 오른다고 생각하냐고요. 근데 저는 정말 답이 딱 보여요. 답이 딱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근데 왜 지지율이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짧게라도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자, 정 변호사님. 지금 네. 현재 지지율이 46%, 지금 뭐 44%, 46%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오늘 지금 그 여론 기관 한길 리서치가 시사오늘 의뢰로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16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44.6%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투데이가 46%거든요. 거의 차이가 없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도도 41.6, 민주당 31.5입니다. 아시아투데이는 국민의힘 42, 거의 같은데 민주당은 35였는데 여기는 31.5거든요. 이런 걸 보면 둘 다 지금 오차범위 내에 있는데 확연히 민주당의 하락세, 국민의힘의 상승세, 대통령의 상승세가 보이고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예요?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높아요. 네. 4%에서 5% 정도가 네, 높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견인한다는 거죠. 그쵸.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따라서 국민의힘 지지도도 오르고 있는데 한 그게 4% 내지 5%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오히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정말 냉정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여러분이 예를 들어 100%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요. 그냥 눈으로 볼 때 지금 이 느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는지 좀 적어주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얼마 전부터 계속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어요. 40%는 넘어, 50%는 넘어. 그런데 이상해.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육안으로 볼 때, 느낌으로 볼 때, 동네에서 이야기할 때 40%에서 50%가 넘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하니까 정말로 거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젊은 층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층이 움직이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그 카톡 검열이 오늘이 아니고 며칠 전에 카톡 검열이 거의 히트예요. 그 부분도 저희가 다룰 건데요. 자, 정 변호사님. 네. 일단 그렇게 되면요.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이 50%를 넘어서게 되면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도 충분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몇 명 이상이 찬성하면 9분의 6이면 66.6%잖아요. 네. 거꾸로 33.3%가 반대하고 66.6%가 찬성을 하면 탄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헌법재판관 숫자가 그렇다면 여론조사를 또 마찬가지인 거죠. 여론조사가 윤 대통령이 탄핵해야 하는 것이 66.6%가 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33.3%가 넘으면 그러면 탄핵이 되거나 안 되거나라는 게 결정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한 40% 정도 되면은 이제는 탄핵이 안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확실하게 이거 탄핵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려면 50%가 넘어가면 확실한 거죠. 여기 지금 댓글에 내 마음은 90%인데 혹시 70%? 이런 정말 재밌는 댓글도 있었고요. 제가 아까 눈여겨본 댓글이 하나가 있어요. 잠깐만요. 그 찾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방금 쑥 지나갔는데 되게 눈에 탁 들어오더라. 1번 일법 독재, 2번 부정선거, 3번 자유의 소중함. 되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아까 있었냐면 제 눈에 확 들어온 댓글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나오시니까 사람들이 움직인 거다. 저 여기에 10표.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아무 말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조용히 있었으면 정 변호사님 그러면 네. 사람들이 지지할까요? 아니 그러면은 하는데 어떻게 지지해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몰라요. 누군가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요거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너무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죠. 뭐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죠. 거리로 나와주세요. 그렇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사랑하는 남녀가 만났을 때 제일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여성이 남성한테 이걸 해주세요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안 해도 내가 뭘 원하는지 너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이렇게 뭐 되면 먹고 싶니 하면은 그렇죠. 알아서 먹어. 아무거나 이럴 그렇죠. 때. 아무거나. 그랬는데 뭐냐면 A를 먹었더니 사실은 C를 먹고 싶었었는데 A 먹자 그러면 탁 토라지잖아요.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지. 난 C 먹고 싶어 하고 얘기하면 무조건 C를 사줄 텐데 뭘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서 거기에서 C까지 딱 맞추는 센스를 기다리다가 오히려 뭡니까? 밥 사주다가 서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저 여기 지금 정확한 네네. 문구가 나왔어요. 네네. 국민 여러분과 같이 싸우겠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네네, 그렇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대통령도 그랬는데 나도 나가서 싸울 거야. 한 가지 더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네요. 그냥 싸우자면 조폭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싸우자.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자. 자유를 지키자. 그렇죠.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켜야 한다. 반국가 체제하고 싸우자. 네, 그렇죠. 종북 세력과 싸워야 한다. 종북 세력을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또 무슨 얘기했어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하나 던지는 메시지가 간명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분명한, 그리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싸울 수 있게 사실은 만들어줬다는 면에서는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나가느냐고 물으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저한테도 많이 물어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5만 원 받고 나갑니까? 10만 원 받고 나갑니까? 그러면 제가 묻죠. 누가 돈을 줘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아직도 돈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린 다 알잖아요. 누가 돈을 줘요? 누가 돈을 줘요? 여러분 돈 받으신 분 계세요? 아무도 돈 안 받아요. 오히려 가서 돈 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내가 집에 있는 게 미안해서 나가야겠다. 내가 아무리 지금 몸이 힘들어도 나가야겠다. 그래 내가 가서 머리수라도 보태줘야겠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쟤네들 뭔가 받았을 거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지네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 한 사람한테 만약에 5만 원을 줘요. 10명이면 50만 원이고 100명이면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지네들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일당을 주고서 사람을 모아왔는데 갑자기 우리 보수 우파가 500명이 아니라 5,000명이 오니까 그러면 뭐야 5천만 원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서 도대체 누가 돈을 주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의 방식, 그들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조직을 하고 사람을 모으는데 걔네들이 자발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 왔기 때문에 의심의 눈으로 우리의 자유우파 집회를 쳐다보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나오니까 편향적인 지지율이었어. 자기네들이 할 때는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문재인 70% 나온 적도 있었어요. 70%. 근데 그때는 지지율을 믿어.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믿어야지. 그러더니 이번에는 우리 거 나오니까 그거 편향된 조사야. 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 제가 되게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네네. 여러분 이재명이 놀랬대요. 이재명이요. 갑자기 PD님 그 번호 기억나세요? 이재명이 놀래가지고요. 이재명이 믿었대요. 이거 진짜 맞냐고. 잠깐만요, 여러분. 이재명이 이거 맞냐고 한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저기 있다. 17번. 저거 보세요, 정 변호사님. 네. 이재명도 못 믿은 여당 지지율. 정말 저거 안 떨어질까요? 여러분 지금요, 다들 너무 놀란 거예요. 네. 지금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맞아요.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도저히 지금 이해가 되지 않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걔네들이 가짜뉴스, 거짓뉴스, 유언비어를 가지고 네. 한 방에 대통령을 보내본 경험이 있잖아요. 설마 했는데 보수파 국민들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우리가 거짓을 얘기했더니 그 말을 믿고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오히려 나서서 촛불을 들었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걔네들을 우리 선량한 보수파를 속여가지고 촛불 들게 하고 탄핵을 그냥 묵인하게 만드는 어떤 그 경험이 있으니까 요번에도 똑같이 그런 방식대로 하면 뭡니까? 우리 보수파가 그냥 질질 끌려다니면서 넘어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끝까지 네.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이 공식이 있거든요. 응? 중간에 그럴듯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싹 번지면서 믿어야 되는데, 김어준이가 거짓말 했다가 반나절 만에 잘렸잖아요. 민주당조차도 우리도 못 믿겠다라고 항복선언하게 하고.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PD님한테 제가 방금 자료 하나 보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직접 나가고 있게요, 안 나가고 있게요? 제가 증거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제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제 제자와 대화 나눈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름 가리고 다 가리고 갖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좀 보세요. 뭐 읽어보세요, 정 변호사님. 교수님, 오늘 저녁 한남동 가려고 합니다. 자유대안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님과 여사님은 애국 청년들이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답을 해놨습니까? 멤버가 있냐? 친구 둘이서 가려고 합니다. 조심조심 다녀. 친구는 어떤 생각이래? 이 상황을 보는 것.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교수님. 네. 가서 교수님께 배운 대로 감성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논리와 이성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렸네요. 여러분, 제가 저 제자의 저걸 받고 너무 기분이 좋고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 제자들이 진짜 가고 있어요. 직접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 변호사님 저거 보니까 어떠십니까? 예, 뭐 어제 우리가 토요일날 그 고성국 TV에 그 방송 나갔다가 네. 그 유명한 그 2명 젊은 남자 여자 두 청년들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 본인들이 왜 광화문 집회에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나가는지를 설명한 내용과 방금 그 제자들이 적어서 올린 글이 맞습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젊은 층이 진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감동한 코너가 어디냐면요. 젊은 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딱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꼰대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때 어르신들이 하시는 얘기를 무시해서 미안합니다. 대한민국에 진짜 그러니까 간첩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빨갱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핸드폰 카카오톡을 검열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잡아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젊은 애들이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태극기 들고 정말 그 추운 날 나갔던 어르신들 잘 사신 거예요. 왜? 그 모습을 보고 청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겠습니다. 이번 뉴스요. 국민의힘 42%, 민주당 35%가 세대 포유론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확 포유를 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도 나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 변호사님 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18세에서 29세까지 연령에서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섭니다. 37대 34고요. 30대도 40대 36으로 앞서고 있어요. 20대 30대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60대 70대는 다 앞서잖아요. 근데 이제는 20대 30대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서요. 40대와 50대에서 밀리는데요. 40대에서 37대 44 제일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제 50대도요 39대 41밖에 안 돼요. 거의 이제 중립이에요. 중립. 제가 50대인데 39대 41이니까 거의 중립이고, 40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제는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더 높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은 그 40대를 40대와 50대 초반을 다른 모든 연령세대가 이제 포위하는 형국인 거죠. 네. 그들이 소수라는 얘기입니다. 2-1 뉴스 보겠습니다. 이제 계엄전으로 돌아갔어요. 양당 지지율이요. 이제 양당 지지율이요. 그냥 같아졌어요. 자,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계엄 때문에 지지도가 한 2배 이상까지 늘어났었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얘네들이 계엄은 뭡니까? 내란이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짓 선전선동 때문에 그랬던 거죠. 다들 놀랬잖아요. 갑자기 계엄을 하니까. 그랬는데 민주당에서 계엄은 내란이다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계엄이 내란인 줄 알았죠. 계엄도 나쁘고 내란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계엄과 내란의 편에 서겠어요. 그랬는데 4번 뉴스입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다고 하면서 강추위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맞습니다. 함께 싸우겠다라고 아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뭐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께서 그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젊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화문을 들어보고 네, 맞아요. 왜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했느냐. 계엄을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왜 계엄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이유를 조목조목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 그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요. 그 와중에 5번 뉴스입니다. 카톡을 전달해도 내랑 선동으로 고발하겠다. 내랑 선동이다. 그러면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카톡 검열한다고 했는데요. 자, 이 부분 소개해 주세요, 정 변호사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그 카카오톡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 자, 이 말 중에 맞는 말이 뭐가 있는지 보세요. 자, 카톡으로 그죠? 내란 선동 관련 가짜 뉴스 여기서 보세요. 내란 선동이 아니라 내란과 관련한 그렇죠?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뉴스죠. 진짜 뉴스를 퍼뜨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을 막 이렇게 붙여놔서 얼뜻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전용기라는 민주당 의원이 한 이 말 자체가 다 틀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카카오톡으로 내란과 관련 얘기들을 하면 그런데 뭐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면 무조건 다 내란 선동으로 하겠다. 이러니까 이게 검열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38번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38번 뉴스 보여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도요.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당당히 외치자 탄핵은 무효 나부터 고발하라 이러면서 그 밑에 그것 좀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하는데요. 아까 제가 유상범 의원 것도 보여드렸죠. 유상범 의원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제 이러고 릴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데려가라 이러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페이북에 다 올리면서 나도 데려가라 이러는데요. 자, 여러분 카톡에 대화 나누는 것을 검열해도 안 되지만 그 얘기를 썼다라고 하면은 이게 거의 이게 무슨 공산당 국가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이? 학생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미쳤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시대인데. 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대한민국에 빨갱이가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진짜 질문할게요. 빨갱이가 있습니까? 저한테 오늘 너무너무 저한테 아주 멀쩡한 기자가 근데 요즘 빨갱이가 있습니까? 하길래 제가 딱 한마디 해줬어요. 여러분한테 일단 먼저 질문을 할게요. 요즘 빨갱이가 있습니까? 네, 질문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정 변호사님. 아니 빨갱이 있죠.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빨갱이래요. 그러니까 도망가죠. 네. 지가 빨갱이가 아니면 나 빨갱이 아니야라고 얘기해야 너 왜 되잖아요. 그래? 그래야죠. 그렇죠. 네. 너 내가 빨갱이란 근거가 뭐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빨갱이래요. 그러니까요. 애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갱이 맞죠.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은 빨갱이가 있어요라는 질문에 되게 당황을 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 나 당신 핸드폰을 검열해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예요? 아니 핸드폰을 검열하는 게 말이 돼요? 거기다가 내 생각을 얘기했다고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중시하면서 그게 말이 돼요? 이랬더니 갑자기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극우가 어디 있습니까? 극우가. 대한민국에 극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 변호사님 대한민국에 극우 있습니까? 그거 없죠.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뭘 잘하냐면요. 이 네이밍을 참 잘해요. 자, 극우라는 게,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은요, 말리는 거야. 극우가 뭡니까? 내셔널리즘, 인종주의, 폭력을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속칭 말하는 극우예요. 대한민국의 우리 애국시민, 자유우파 시민들 여러분들 중에 누가 폭력을 얘기하면서 누가 민족주의를 얘기하냐 하면 누가 인종주의를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보수파의 애국 시민들, 자유 시민들의 어떤 이 집회 활동에 대해서 극우라는 이 딱지 자체가 그러니까 잘못된 딱지를 붙인 거라니까요. 아니 왜 자꾸 우리 보고 극우 유튜브라 그래요? 걔네들이 뭐냐면 종북 주사파거나 종북 추종 세력이라는 것은 진실의 레테르고요. 얘네들이 우리한테 붙이는 거는 가짜 레테르인데
지금 거기에 보안해동하고는 추정하는 것들이 자꾸 거기다 대고 우리를 극우극우 그러는 거죠. 거에 불과한 거죠. 네, 제 페이스북에 요즘도 들어와서 써요, 사람들이. 극우 니언. 이렇게 저보고 욕하는 거예요, 극우. 근데 저는 제가 왜 극우예요, 여러분? 제가 극우면은요, 여러분. 저는 폭력 안 써요. 제가 왜 극우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극우 유튜브예요? 근데 그쪽에다가 빨갱이라고 했더니 빨갱이 없대요. 아, 뭔 소리예요? 우리는 극우 아니고 저쪽은 빨갱이가 있죠.